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정말 한숨만 나오죠. 그런데 정부가 이 유가에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최고 가격제라는 건데요. 이게 과연 우리를 구해줄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시한폭탄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내린다는 데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좋은 소식처럼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정책 뒤에 어쩌면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다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이번 정책은요, 엄청난 도박 같은 겁니다. 오늘 당장의 가격 안정을 잡는 대신 내일 기름이 아예 없을지도 모르는 공급 불안이라는 위험을 떠안는 그런 위험한 거래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선을 아주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로 돌려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중동의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인데요. 하루에 오가는 석유 양만 무려 2천만 배럴. 여기가 막힌다는 건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근데 중동에서 전쟁이 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답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거의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바로 저 위험한 곳,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석유 흐름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 수준으로 줄었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거의 사상 최악의 공급 대란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 바로 이겁니다. 3월 13일 무려 30년 만에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딱 정해버리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시행한 거죠.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정유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한테는 이 가격 이상 받지 마세요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사오는 원재료 값은 계속 오르는데 파는 가격은 묶여 있다? 그럼 정유사들은 기름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식의 가격 통제는 결국 공급 부족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정유사가 손해를 본다는 건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정유사들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공급을 줄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두 번째, 동네 주유소부터 기름이 동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세 번째, 물건을 나르는 트럭들이 멈추겠죠? 그럼 물류비는 당연히 폭등하고요. 이게 결국 네 번째, 우리 밥상 물가, 그러니까 배추값, 라면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엔 다섯 번째, 너도 나도 기름을 쟁여두는 사재기나 암시장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유사 입장에선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팔수록 손해보는 물건을 굳이 서둘러서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주유소 가격표에 찍힌 기름값은 그대로일지 몰라도요. 그 기름을 구하려고 트럭 기사님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운송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책이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분명 기름값을 잡으려고 시작한 정책인데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장바구니 물가, 다른 모든 것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의 미래,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가 놓여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가끔 기름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엔 가격 잡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전국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마트 진열대가 텅 비는 재앙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에게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115.11.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기름을 한 방울도 수입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전략 비축류의 양입니다. 이 비축류가 당장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완충장치가 되어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격이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 맞을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좀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작정 가격표만 억누를 게 아니라 정유사의 손실을 좀 보전해주면서 공급을 유도하고 또 한정된 기름을 화물차나 농업처럼 꼭 필요한 곳에 먼저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가격이 얼마나 싸냐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주유소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겁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면 뭐예요? 주유소 탱크가 텅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당장 눈앞에 싼 가격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일까요? 주유소 가격표의 숫자와 내 차의 기름 게이지,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